한낮의 해안도로 위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같이 거침없이 차를 몰아 달리는 한 남자. 아들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해킹해가지고 많이 다쳤다. 현장에 갔더니 이미 남편은 도주 해본 상태였고요. 올해 63살의 고정구 씨. 그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그가 도착한 곳은 해안가 벼랑 끝. 그런데 검토에 쓰는데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거절하면서 남편이가 떨어진 거예요.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그 순간 산 중턱 나무에 차량이 걸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믿기 힘든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출처가 보는데 안 보였던 거죠. 경찰이 다가갔을 때 차량 운전석이 텅 비어 있었단 겁니다.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져버린 고 씨. 마을 이장님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여기 들어가면 차가 전화 걸려가지고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이곳에서 그는 어디로 탈출한 걸까? 이거 완전 절벽이야. 경찰이 지켜보던 그 상황에 어떻게 사라진 걸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바닷길이네요, 그냥. 예, 바다로 옮겨.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다로 들어가 죽었다 생각하고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을 수 있다. 경찰은 해경 소방본부와 함께 헬기와 산악구조견, 잠수부까지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걔들도 뭐 수색견들 뭐 이거 다 했는데 못 찾았고. 총 14일간 1,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고 씨를 찾는 데 동원됐지만 사라진 고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떨어졌다. 그걸 추정하고 마을 주민들 대로 찾아보고 해경배들이 와서 수색하고 그랬거든요. 뭐 발견을 못했어. 특별 수색팀이 철수하고 시신이라도 찾으려는 가족과 의경들의 수색만이 이어지던 그 무렵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길을 걸어가던 이웃 주민에 의해 목격된 심상치 않은 물체. 우연찮게 지나가다 물에 꼼박해서 짐승질 알았더니 살아있어. 그것의 정체는 낭떠러지에서 사라진 그 남자 고 씨였습니다. 우연히 본 거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안 봤으면 거의 숨이 끊어졌어요. 무려 28일 만에 사라진 바닷가에서 산 하나 너머의 마을에서 발견된 고 씨. 그는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주민에 의해 발견된 고 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일단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많이 야인 상태고 양쪽 팔은 그때 당시에 상처가 막 여기저기 막 있는 상태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그에게선 아직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절벽에서 떨어진 뒤 그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던 걸까요? 이 산속에서 28일 동안 숨어 지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린 생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 씨의 한 달간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 아무 장비도 없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생존할 수 있다. 사실 잘 안 믿겨지는 사람. 맞아요. 당시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상 4도. 고 씨는 이곳에서 차를 몰고 추락한 직후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충격하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인 쪽보다는 아래쪽이 확실히 시야가 가려지고 수색하는 인원들도 한 줄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좀 더딘 수색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지형이 정말 위험해요. 정말. 그때 충격으로 지금 돌들이 다 떨어진 흔적들이 지금 보입니다. 나무 부러져 있고요. 죽은 지 좀 된 걸로 봤을 때는 누군가 이쪽 부러뜨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밑거나 이렇게 부러졌다든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차라리 내려가지 않았겠나라는. 고 씨가 이쪽으로 도주한 걸까?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따라 더 아래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자 길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낭떠러지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파른 암벽 사이로 이동하자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사실 이런 공간도 굉장히 밤에 버티기가 참 좋은 공간이죠. 전문가는 고 씨가 바위 틈에서 며칠을 보낸 뒤 수색이 잠잠해진 틈을 타 암벽 뒤 숲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 숲길을 따라서. 소나무도 중요한 생존 요인이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속살을, 이 섬유질을 먹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이 속살을,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 비타민도 이 안에 있거든요. 드셔보세요. 꼭 꼼짝 씹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아마 이 산에, 이 섬에 있는 분들은 약초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나물도 많이 캐시고.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이다 보니 겨울인데도 숲엔 먹을 것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철에도 얻을 수 있는 식량 중에 달래거든, 달래. 산나물이나 약초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약초 캐러 다니시고 뭐 그런 분이라. 워낙 이 산을 잘 타시고 그쪽 그 낭떠러지 낚시하러 밤에 낚시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지만 63살의 고 씨는 결국 처참한 모습으로 도피 생활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도망자로 만든 폭행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걸까? 절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혼 숙려기간이나 그런가요? 중국 동포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고 씨. 사건 당일 고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이 사는 집을 찾아갔고 다툼 끝에 아내에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 일로 고 씨 아내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우린 아내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마을의 분위기는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을 순진해갖고 장가도 못 가고 늦게까지 장가도 못 나가 가고 중국으로 장가 갔는데 그 모양 이 모양 재밌어. 그 사람도 거기서 고 씨가 오히려 피해자란 겁니다. 나 여자 먹고 혼자 있고 이제 또 얼마나 먹고 살겠어. 중국 동포인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혼자 된 남편이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폭행 가해자인 고 씨를 오히려 두둔하는 마을 사람들. 수사기관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뭐 이슈가 뭐 부지간에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폭행이 일반 폭행이 아니었었잖아요. 망치로 머리 두 방 때렸는데 뭐 그렇게 뭐 해골이 부사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두피가 갈라지는 정도.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형사마저 폭행 가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떨어져 사무실로 몇 달 만에 가고 한번한테 안 가만히 있었어? PD 같은 설마 이런 이유들로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근데 이제 섬으로 시집 온 입주 여성들이 이 피해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섬에는 다 일가치 책이거든요.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버려요. 무엇이 그를 분노하게 했든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그를 밀어넣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고 씨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